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탄한 일상을 보내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도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하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늘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소규모 자영업을 했고 저는 가정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저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더 잘 이해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퇴근 후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셔츠에서 생소한 향수가 느껴졌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별의별 생각을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남편의 태블릿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카톡 로그인이 되어 있어 모든 대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들 사이에 낯선 여자와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릴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남편은 몇 달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이미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바쁘다던 사람이 전국 각지로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닌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내연녀는 저보단 어려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돌덩이가 떨어지는 듯 두근거렸고 손끝까지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징조들이 있었지만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날들의 저를 생각하니 미련스럽게 느껴지고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부정하던 남편은 결국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는 순간의 실수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제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 보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매일 어디를 갔다 왔는지 캐묻고 추궁하고 싸우고 휴대폰도 뺏어서 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던 남편은 어느 순간 그런 제 모습에 질린 듯 도리어 화를 내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도 늘어만 갔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침이면 또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만날 거라던 남편은 여전히 내연녀와 만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방을 싸서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떠나면서도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그를 다시 믿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해대며 저도 힘들고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빠가 필요했지만 더 이상은 그런 정신으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다시 남편과 잘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자 내 마음에서 이제는 떠나보내고 헤어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사랑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과거를 잊기 위해 조금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갔고 아이들은 조금씩 상황에 적응해 갔으며 저도 조금씩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을 다해 끓인 국물 덕분인지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마침내 더 큰 가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덕분에 어렵사리 마련한 돈으로 그 당시 주변에서 제일 좋은 새로 분양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 저도 여유를 다시 찾고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곳에서 이웃 주민들과도 교류가 늘었고 그중 한 여자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었고 밝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거의 매일을 그 여자와 운동을 같이 다니고 저녁에 맥주 한 잔씩도 같이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갖다 주기도 하며 친동생 언니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곧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육아로 고생할 때는 반찬을 챙겨주고 틈틈이 아이 보는 것도 도와주며 누구보다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이상하게도 제 전 남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전 남편과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도 다 말을 해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걸 보며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좋지 않은 과거 일이니 같이 기분이 나빠져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전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묘한 표정을 지었고 어느 날은 제가 보관해둔 전 남편의 사진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자기 남편과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본 적 없던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처음 다가왔던 이유, 남편의 이야기에 보였던 반응, 그리고 그녀의 아이의 익숙한 얼굴까지. 그랬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동생처럼 믿고 지내온 그녀가 바로 제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제가 애지중지 내 애처럼 봐줬던 그녀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는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그 여우 같은 내연녀에게 홀딱 속아버린 미련스러운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화가 났고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며칠간을 무력하게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정을 많이 주고 모든 것을 내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감정을 채워줄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과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또 잘 살고 있던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온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굴려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악마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녀에게 악을 쓰며 그녀와 전 남편의 신혼집을 모두 헤집어 놓았습니다. 언니 그만해. 라고 울부짖으며 왜 그러는지 짐작한 그녀는 내가 다 설명한다고 얘기하며 저를 정신 차리라며 붙잡았지만 저는 있는 힘껏 그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는지, 날 왜 그렇게 속였냐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하지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루하루를 눈물바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인연을 끊어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녀와 엮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슴에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파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남편을 보니 이 모든 힘든 원인이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 따라가 뒤통수를 갈기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잊고 싶었던 인연이 참 끊어내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몇 일이 지나고 우연히 쓰레기를 버리다가 전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는 할 말이 있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괴롭고 싶지 않아서 여러 번 피했지만 그 뒤로 마치 따라다니기라도 하는 듯 자주 마주쳤습니다. 마주치기라도 할 때면 아이들을 다시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왜 이렇게 피부가 상했냐며 저를 다시 붙잡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집 호수를 알아내어 자주 찾아와 집 앞에서 기다리며 이야기하자고 같이 집에 들어가려고도 했습니다. 밀어내 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젠 마치 제가 내연녀가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어느새 3일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 들락거리게 되었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저는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우리 집에서 있을 때면 그 여자와 헤어지고 싶다고 다시 저와 잘 살아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닐 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한편으론 내 연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연 이 남자를 계속 믿어도 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늘 제 마음 한구석에서 편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도 싫어집니다. 이 질긴 인연을 놓지 못하는 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하고 기가 막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